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에 방한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절친이라고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 주니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중동, 유럽 그 각국을 다 돌면서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교 클럽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가문의 사업하면 여러분 아마 부동산,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 떠오르실 텐데 이 아들이 중심이 돼서 비트코인 전문 기업을 또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버지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아버지 이름 내세워서 자기 이득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 주니어 관련된 논란, 사교 클럽의 정체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하고 있다는 사교 클럽, 트럼프 주니어가 하고 있으니까 규모나 이런 거 수준이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 클럽입니까? 네, 지금 발표 나온 것만 봐도 네. 전 세계 이제 정재계 인사들 대상으로 이제 회원비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원을 내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비가 우리 돈으로 7억 원. 예,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름이 또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이규제크티브 브랜치란 이름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정부입니다.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국 행정부 수장이다. 이걸 좀 드러내놓고 네. 간판으로 건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올해 이제 6, 7월쯤에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에 이 행정부 클럽의 클럽 하우스도 만들어서 아하. 거기서 회원들이 비밀리에 회동할 수 있게 또 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는 이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뭐 후원자들이나 측근들이 비밀리에 회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장소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언론 노출은 절대 안 되도록 이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밝혔고요. 미국 외에도 뭐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회원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여기서 로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 사업 등을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걸로 보여서 네. 미국 정계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장남인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제 사적 클럽까지 만드는 모양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은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모두 신탁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재산을 신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근데 정작 가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렇게 대형 사교 클럽도 만들고 이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등등 각종 사업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트럼프 주니어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랑 닮았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었던 헌터 바이든도 이제 그림을 팔지 않았느냐. 그림 하나에 뭐 3억 원씩 팔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적 이득을 취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왜 나만 공격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당시 헌터 바이든의 경우에는 뭐 탈세 문제도 있었고 뭐 총기 소지법, 러시아 스캔들 등 여러 구설수가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전부 사면을 해주고 또 퇴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도 뭐 외부 시선에 그렇게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미국 전현직 대통령의 아들들 관련된 구설수가 또 미국 정계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군요. 개인적으로 딱 바로 그 궁금증이 드는 게 그렇다면 전 세계 주요 인사들 대상으로 그렇게 7억 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사교 클럽을 모집을 한다면 정용진 우리 신세계 회장과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용진 회장한테도 당신도 정 회장도 한구자 가입하세요 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가입 예정인지 이런 것은 아직 나오는 건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비밀리에 네.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도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아마 유력하지 흥미롭네요. 않을까. 예. 정용진 회장은 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 가입을 할까 안 할까? 흥미롭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아이템으로 한번 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 주니어 뭐 아버지도 워낙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업가 출신이니까 아들도 이제 약간 그런 사업적인 기질에서 뭐 비트코인 전문 기업도 세우고 사교 클럽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일기 때는 주로 이제 딸 이방카 그리고 그 사위인 큐슈너 네. 이런 쪽이 주로 이제 뭐 외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이렇게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오르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주니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친여동생이자 일기 집권기 때 많이 활약을 했던 이방카 트럼프와는 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이방카 트럼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패션 모델 출신이었다가 네, 이 아버지의 핵심 참모로 정계에서 주로 활약을 했다면은 네, 트럼프 주니어는 직접적으로 정계에 뭐 직무를 갖고 있거나 두각을 드러내거나 그것보다는 공식적인 직무 없이 좀 배후에서 실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가족 사업 쪽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주니어는 가업이자 부동산 기업인 트럼프사의 대표 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계로 진출한 아버지를 대신해 나는 가업을 승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부터 마쿠 실세로서 역할은 좀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러시아 게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1기 때는 이후에는 좀 행보가 더 조심스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위였던 제러드 쿠슈너가 이제 중동 분야에서 크게 활약을 했었다면은 이제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는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어렸을 때 주로 외가였던 체코에서 오래 체류를 하다 보니까 뭐 체코나 독일어 등에 능숙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 이바나 트럼프와 1992년 이혼을 한 이후에는 아버지와 좀 불화가 있었다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정계로 진출하면서부터는 핵심 측근으로 이제 떠오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살면서 그때 이제 체코가 이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공 의식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미국 우파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반공 의식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하고 미국의 민주당을 좀 극도로 싫어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화당 대표가 된 아버지의 사업을 좀 많이 돕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하는 걸 쭉 듣다 보면 이 트럼프 주니어도 이 단순한 사업가 역할을 넘어서서 뭐 혹시 또 이 정치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뭐 이 트럼프 주니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목되는 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쪽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또 가상화폐 상당히 또 힘을 주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논란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접 만들어서 뭐 가상화폐를 판매도 한다. 이거 뭐 어떤 좀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코인인 트럼프 토큰을 만들었었고 심지어 영부인인 멜라니아 코인도 나왔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와 동생인 에릭 트럼프가 함께 아예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란 코인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각주에서는 비트코인 비축법이 하나둘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MFC와 애리조나, 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 놓는 법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중앙 정부도 비축을 시작하겠다 이런 법안이 나올 것 같고요. 가상화폐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주니어를 비롯해 트럼프 일가 전체가 부동산에 이제 집중이 됐던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가상화폐 자산 투자에 몰두한 이유는 일단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돈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기 때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렇죠. 부정적이었죠. 예, 이게 확실히 이제 달라진 이유가 트럼프 주니어랑 에릭 트럼프가 이제 신규 코인을 뭐 만들거나 거래소를 만들고 이거를 떠나서 코인 채굴장 사업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예 가상화폐 사업을 이제 가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
수직 통합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또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만은 아닐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 이제 여러 코인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일가가 네. 일부 투자의 경우에는 뭐 3, 4천억 원대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좀 걸려 있고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은 결국엔 지금 미뤄뒀던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기존의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 자산으로 된 트럼프 가문의 자산은 동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최악의 경우 줄 패소를 하면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일단 자산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몰수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는 임기 동안에 많은 자산을 빠른 속도로 이제 가상화폐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부동산 관련된 자산이 몰수되거나 압류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키우면서 그쪽으로 좀 재산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트럼프 주니어 사업 행보 여러 가지로 좀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까도 제가 그 언뜻 얘기했지만 그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정 회장과의 관계 앞으로 그 사교 클럽 또 트럼프 주니어의 행보 이거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영진 회장하고는 종교 행사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걸 공통분모로 친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종교 성향, 정치적 성향 이 큰 두 개의 기둥이 이제 두 사람을 가깝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지만 지난달 말 방한 때는 정 회장 외에도 많은 재계 인사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 대미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교량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주니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공식 직함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또 트럼프 참모진 내에서 발언권이 꽤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전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지목할 때도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참 아들이 트럼프 주니어가 좀 뭐 적극적으로 벤스를 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쿠 실세와의 친밀은 이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사업성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또 비공식적인 마쿠 실세를 통한 관계 확대가 향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행정부나 공화당에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이후의 행보는 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계속 좋은 영향을 주게 될지 악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편으로 채널을 이용하면서도 행보는 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늘 이런 어떤 비밀 클럽 그 측근을 통한 어떤 네트워킹 구축 특히 이권과 관련해서 연결이 됐을 때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교 클럽의 실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등등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